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요즘 날씨 정말 선선하죠? 맞아요. 이제는 진짜 가을이구나. 정말 이 모든 게 단풍의 절정이 보이면서 요즘 SNS 보니까 다들 단풍놀이도 가고 가을 캠핑도 가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은솔 씨도 뭐 쉬는 날에 단풍놀이 남자친구랑 가시면 되잖아요. 할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냥 없어요. 그래요? 네. 또 생각해보니까 단풍을 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역사 여행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MC로서 정말 적합한 분이에요. 네. 저의 단풍 여행까지 포기시킨 영상실록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88 서울 올림픽이 끝난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5명의 죄수자들이 대전과 공주로 이감 중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경 중부고속도로 1중 인터체인지 3km 전방에서 지강헌을 포함 12명의 죄수들이 호송버스를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지강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군요. 네. 호송 중에 교도관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권총을 빼앗아서 그 집단 탈주를 감행했던 그 사건인데 이 유명한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되죠. 당시 탈주범 12명 중 지강헌을 포함한 7명의 일당은 서울 시내를 활보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은 탈주범들을 잡기 위해서 시내를 샅샅이 수색했고 결국 3명을 검거합니다. 이후 잡히지 않았던 4명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서 서울시 여러 곳의 은신처에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강헌은 그 살인범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출소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탈주를 감행한 건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들은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이었는데 보호 감호죄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아야 했어요. 특히나 지강헌은 500만 원을 훔쳤지만 당시에 70억 원 횡령을 한 대통령 동생이 더 형량이 짧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 동생이면 이제 전경환 씨인데 네. 7년형을 받았지만 이후에 가석방으로 2년 만에 풀려나니까 이제 그게 좀 분노를 일으켰나 보네요. 맞습니다. 지강헌은 보호감호죄 때문에 17년이라는 형량을 받고 전경환은 7년형을 선고받았죠. 지강헌 일당은 10월 15일 밤 9시 40분경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집에 잠입해서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 중 한 명이 탈출해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는데요. 인질범은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인질극은 당시 TV로 생중계됐는데요. 자수를 권하는 가족과 보도진을 향해 돈 있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옥살이하지 않고 돈 없는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다는 뜻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겼죠. 죄 있어도 돈 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후 지강헌은 경찰에게 사살당했고 나머지 3명은 자살하면서 인질극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이제 당시에 이 보호감호죄가 갑자기 생기면서 이 죄수들이 날벼락을 맞은 그 기분이 들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193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승려이자 수필작가 법정 스님이 1932년 10월 8일 출생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태생인 법정 스님은 1950년 6.25 한국전쟁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해 고뇌했는데요. 그는 1955년 경남 통영 미래사에서 입산했고 1959년 통도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대중과 소통하면서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스님은 봉은사에서 불교 경전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장준하 등과 함께 1971년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민주화 운동 등 사회 운동에 적극 나섰다고 해요. 그렇군요. 난 하루에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중생들에게 법정 스님의 글은 깨달음을 던져줬습니다. 소유를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맙니다. 우리도 소유가 당한다니까요. 법정 스님은 1976년 처음 발간한 산문집 무소유를 비롯해서 산방한담, 버리고 떠나기, 산에는 꽃이 피네, 아름다운 마무리 등 30여 권의 책을 내며 수필가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후 2007년 10월 폐암 진단을 받고 2010년 3월 11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8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5년에는 살인마 김대두가 검거됐습니다. 김대두는 55일 동안 전남, 서울, 경기 등 일대를 누비면서 8회에 걸쳐 17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였는데요. 당시 국민들의 불안이 정말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대두는 어떻게 검거된 건가요? 네, 김대두는 같은 날 오전 서울의 한 세탁소에 피 묻은 청바지를 맡겼다고 해요. 이 사실을 발견한 세탁소 주인 아들이 신고를 해서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 12월 28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세탁소에서 딱 잘 보고 네. 신고를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또 1998년에는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가 MVP에 선정됐습니다. 대상은 오비의 외국인 선수 타이론 우주였는데요. 이 선수는 98시즌 프로야구 최고 선수로 뽑히기도 했죠. MVP는 어떻게 선정한 거죠? 투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우주는 1차 투표에서 26표를 얻어서 1위를 했으나 과반수 투표에 실패를 하고요. 24표를 얻은 2위 김용수와 2차 투표에서 29표를 얻어서 MVP에 영예를 안았죠. 우주는 42개라는 홈런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시즌 MVP까지 얻어서 경사가 한꺼번에 겹쳤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